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집안의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남편과 저녁 먹고 집 앞에 공원에 산책을 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의 하루하루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가족들 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예전 결혼 생활과 이혼 후에 지금 남편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제 나이 20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원에 다니며 가을쯤 종합병원으로 간호 실습을 나가게 됐고 그때 그곳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병원에 있던 환자였고요. 저는 이제 막 실습을 나온 햇병아리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저는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괜찮냐며 오히려 저를 많이 챙겨줬고 긴장된 제 실습 생활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퇴원을 한 이후에도 전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찾아와 먹을 것도 챙겨주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간식도 이리저리 챙겨줬어요. 그럴 때마다 병원의 다른 직원분들도 그분과 잘해보라며 은근히 저희 둘을 이어주려고 하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실습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병원 앞으로 그 사람이 왔어요. 괜찮으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약속이 없었고 계속 잘 챙겨주는 고마운 마음에 그 사람과 식사도 하면서 술도 한잔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2번, 3번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나이차가 좀 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늘 자상했고 매너 있고 친절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건지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인사와 함께 출근하기 전 항상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와 함께 출근하고 밥을 먹었냐며 매번 물어보는 자상함과 퇴근할 때도 항상 시간 맞춰 데리러 오는 스윗함까지. 여자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상함이 너무 좋아서 행복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의 자상함이 슬슬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새벽부터 출근할 때 괜히 피곤하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혼자 가도 괜찮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새벽부터 찾아오고 갑자기 회식이라도 생기면 쉽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 어린 나이였던지라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집착이 사랑이겠거니 착각하면서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쯤 출근길에 갑자기 속이 너무 좋질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난 후 저희는 결혼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물론 지금 아이를 낳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제 보물인걸요. 하지만 결혼 후 그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친절하고 자상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것이었고 결혼 이후엔 그 가면을 벗고 원래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술을 안 마시는 날보다 술을 마시는 날이 더 많았고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달콤한 말을 하던 그 입술이 결혼 후 술이 들어가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더러운 입술이 되었고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날에는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남자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지 않고 바로 헤어지고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랬다면 제 삶이 조금 더 편안했을 텐데요. 뱃속에 자기 아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보통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나름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값으로 카드를 마구 써댔어요. 본인 앞으로 카드빚이 쌓이자 제 명의의 카드도 가져다가 써서 돌려막기를 했고 저도 그 사람과 함께 점점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일 좀 하라고 하면 바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서 잠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절 맞이한 건 또 술에 찌든 남편이었습니다. 저보고 어떤 남자랑 굴러먹다 왔냐며 저를 의심하면서 폭언을 또 퍼붓더군요. 그리곤 다음날 술이 깨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빌고 또 술이 들어가면 온갖 폭언과 욕설로 저를 괴롭히다가 또 다음날 멀쩡하게 잘못했다고 빌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제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그래도 막상 아기가 나오면 달라지겠지, 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용서해주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요. 연애 때 잘해줬던 그 자상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자는 희망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하면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기가 나오면 달라질 거라는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어리석은 제 희망 때문에 전 스스로 지옥에 빠졌습니다. 아기가 나오고 나서도 그 사람의 반복되는 술주정과 폭언,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카드로 이리저리 돌려막는 습관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사람의 계속된 폭언과 폭행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명의 위협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를 두고 나온 거예요. 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창문을 열어보더니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희는 집이 5층이었는데 그 사람이 1층에 있는 저를 보더니 5층에서 아이를 던져버리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야 아이를 무사히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바로 친정집으로 도망쳤는데 그 사람은 어김없이 술이 깨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도 그땐 나이도 어리고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달라지기를 바라며 용서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한 이유는 제 유년 시절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전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빠가 없으면 만만하게 보고 무시당하고 남들과 싸워도 옳은 말로 반박 한번 하지 못하고 늘 기죽고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때 서름이 꽤 묵직했던 터라 제 아이도 아버지 없이 기죽어 사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버틴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전화를 피하니까 친정엄마에게까지 빚 독촉 전화가 가게 돼서 엄마는 그때 제 명의의 카드빚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엄마에게 그동안에 이 사람이 행했던 저에게 모든 폭언과 폭력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엄마는 1분 정도 침묵하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넌 내 소중한 딸이야. 그 누구도 너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둬서는 안 돼.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느니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낫다. 나 봐라. 아빠 없이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 키웠잖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남자랑 살아. 넌 내 금이고 옥이야. 전 그 말을 듣고 세상 서럽게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품에서 안정을 찾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 정말 헤어질 생각으로 아예 짐을 다 가지고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진 게 빚뿐이라 받을 위자료도 재산도 없었기에 저는 제 명의로 된 카드값과 양육비만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거부했고 노발대발 화를 냈죠. 그리곤 밤에 술 먹고 친정집 앞에서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결국 주민분이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대치만 해서는 이혼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혼 소송을 할 여유는 되지 않아서 남편을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고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다.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정신 차리고 잘 살면 그때 다시 살림을 합치겠다라는 말로 설득 끝에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이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이미 2번의 이혼의 경력과 딸이 1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태껏 모든 행정 절차를 그 사람이 알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알 리가 없었고 그 사람이 애딸린 이혼 경력이 2번이나 있는 이혼남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이혼 후 주기로 한 양육비는 예상했던 대로 전혀 받지 못했고요. 저는 이혼 후 당장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정으로 들어가 밤에는 병원 야간 당직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며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양육비는커녕 카드빚 상환 비용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저를 매번 찾아와 이야기 좀 해보자고 나와보라더니 저를 붙잡고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등 괴롭힘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야간 당직 병원까지 찾아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 번은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집 앞으로 찾아와 돈을 주겠다고 해서 따라 나갔는데 저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더니 저를 죽이겠다며 칼을 꺼내더라고요. 본인은 저랑 헤어질 수 없다면서 너를 병신으로라도 만들어서 자기 옆에 데리고 있겠다며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를 기다리는 아이와 엄마를 생각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밤새도록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술 먹지 않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성실하게만 살면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지금은 잠시 떨어져서 돈 벌고 연애하듯이만 만나자고.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간신히 설득하고 우리 또 내일 만나 라는 지옥 같은 멘트를 내뱉고 나서야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사람의 스토킹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 지인분들이 퇴근을 시켜주시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아이를 잠시 위탁 양육 기관에 보내고 저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적해서 아이와 약 1년 가까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이사 갈 돈이 없어서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 생각에 매일 밤 눈물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친정집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야 겨우 이 사람의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이메일로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는 소식에 저는 아이의 양육비라도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한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나름의 안정을 찾아간 저는 돌이 지나서야 그렇게 그리웠던 아이를 제 품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었고 아이를 양육하고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20대를 보냈습니다. 안정을 찾고 사는 와중에도 혹시나 그 사람이 집에 찾아오거나 어딘가에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는 있지 않을까 늘 불안했고 제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또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혹시라도 거리에 마주쳐서 또 끌려가지는 않을까 걷는 도중에도 항상 주위를 살피며 두려움에 마음 편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열심히 빚을 거의 다 갚고 경제적인 안정을 조금씩 찾게 되고 아이도 자라고 엄마의 보살핌을 조금 덜 받아도 될 나이가 된 후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직장 후배의 추천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여러 다른 부모들과 소통하며 나름의 외로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부모다 보니 여러 가지 고충들도 공감되고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줬어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홀로 양육하는 다른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서로의 사연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욕도 해주고 도움받을 게 있으면 받고 가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저에게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해우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 중에 특히 저희 집 근처의 동네에 사는 어떤 남자 한부모 양육자분과 친해져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유독 저를 많이 챙겨주고 간혹 출퇴근길에 함께하여 저녁을 먹으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분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의 아들과 제 아들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외모도 성격도 정말 신기할 만큼 닮은 면이 많아서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워낙 착한 그 사람은 늘 저에게 배려하고 양보했어요. 그는 저와 함께 재혼을 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다시는 내 인생에 결혼 생활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배려와 마음에 결국 그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내의 병으로 사별하신 분이었어요. 전 재혼하기로 마음먹고 예의상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둘이 납골당을 방문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마주한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그 아내분은 제가 병원 일을 하면서 만난 환자분이셨어요. 전 밤에 일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를 마주할 일이 없어서 서로를 몰랐던 거죠. 제가 밤에 근무할 때 본 환자인데 아이 생각에 자주 잠 못 이루시곤 병원 텅 빈 의자에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따뜻한 차도 같이 마시고 했어요.
비슷한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같은 엄마로서 저도 아이가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현재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같이 힘내자고 서로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아이도 보고 일도 하고 바쁜 상황 때문에 같이 있어줄 수 없어서 항상 아내에게 미안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친해진 간호사 언니가 있는데 얘기도 잘 통하고 따뜻하게 잘 대해줘서 꼭 친언니 같다고 그 사람 덕분에 쓸쓸한 병원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말했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하늘로 간 이 사람이 자기 힘들지 말라고 저를 보내준 것 같다며 정말 고맙다더군요. 저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녀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쪽 목까지 아이 잘 키울게요. 우리 나중에 하늘에서 또다시 만나요. 라고요. 그렇게 내 식구가 되어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저는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앞으로 남은 빚은 법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상속된다는 모 기관의 통지서를 받고 알았는데 저는 연민의 마음보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저와 아이를 찾아와 괴롭힐지 모른다는 지옥 같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에 대한 감사와 드디어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감사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지금의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이제는 당신 웃게 해줄 일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어찌나 든든하고 감사하던지 이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남들은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받잖아요. 저는 선물은 필요 없고 우리 네 식구 다양한 곳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만 하고 한창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질 못해서 그것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저의 마음을 캐치하고 매년 결혼기념일에는 선물 대신 다양한 곳을 여행하는 것으로 제 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혼 8년 차로 마음으로 낳은 큰아들과 눈물로 키운 둘째 아들과 함께 매일매일 웃음만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